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세계 여러 나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웠던 내용 복습 빠르게 한번 해보시죠. 위도와 경도 배웠습니다. 남북이랑 관련된 건 위도, 동서랑 관련된 건 경도였었고요. 중앙선이 위도는 적도, 경도는 본초 좌우선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지도와 지구본 차이점 있었고요. 세계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지구본은 실제와 비슷하다. 그래서 지구 반대로 세계지도는 실제랑 다르게 왜곡이 되고 지구본은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5대양 6대륙,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6개. 그리고 대양은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6대륙, 5대양 꼭 기억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 땅 크기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일 대빵 크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순서였었고 러시아는 유럽이랑 아시아 대륙이 제일 컸고 러시아 빼고는 중국이 제일 컸고 북아메리카에선 캐나다, 2등이 미국, 그 다음 남아메리카에선 브라질, 오세아니아에선 호주,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가 제일 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3위 정도 됐었고 라오스, 가이아나랑 크기가 비슷했다. 뭐 영국이랑도 비슷했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국경선이 반듯한 나라도 있을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나라 사이에 여러분들 교과서 30쪽입니다. 자, 나라 사이의 국경선은 대부분 산지, 강 같은 지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곡선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국경선이 직선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미국이다 되어 있네요. 직선인 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냥 정한 경우에 그 자를 대고 쭉 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식민지 때문에 그랬고 미국이랑 캐나다는 독립하면서 이제 땅을 얼마나 가질까에 대한 얘기였죠. 자, 국경선이 8,893km랍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km니까 이 정도면 이제 어마어마한 길이가 되는 거죠.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위 49도에 맞춰진 직선이다. 지도를 보면 명확한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경선, 세로선 경선에 따라서 경도를 나타내는 숫자 밑에 있는 이 경선에 따라서 평행하게 그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위도를 표시하는 위선, 가로선, 이 위선에 평행하게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냥 처음에는 같이 공동 영토로 인정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 세금을 미국에서 거둘 거냐 캐나다에서 거둘 거냐, 그래서 이 영유권, 땅의 소유권에 대한 그 갈등이 벌어지면서 영국이 그냥 49도로 만족해라 라고 해서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49도 요선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대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대요. 국경에다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서는 나무를 심지 않고 경계를 나누어 놓은 직선 모양의 국경선을 볼 수 있어요. 네, 국경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참. 네. 자, 마무리 문제는 지난 시간에 넣어놨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A4 용지 없는 친구들은 교과서에다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나라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의 활용법을 익혀봅니다. 여러 자료를 활용해 찾은 정보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소개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뭐 세계지도,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 집은 그 지구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데 지구본이 없어야 하는 친구는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구 지도를 동그랗게 그 우주에서 보는 형태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뜨는 중이니까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디지털 영상 지도, 방금 전에 봤던 구글 지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 뜨네? 넘어갑시다. 자, 이런 지구본을 보셔도 되고 구글 어스 이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세계 지도, 사회과 부도 보시거나 아니면은 구글 지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세계 지도를 활용해 세계 일주 경로를 소개하고 싶어. 지구본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여러분은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어떤 것을 조사하고 싶은가요? 빈칸에 적어보세요. 자, 이 친구처럼 뭐 세계 여행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로로 가겠다라고 여러분들만의 컨셉을 정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친구처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지구본에서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 반대쪽으로 가서 알아보겠다는 친구도 있네요. 여러분도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드냐? 여기 뒤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별로 활동을 하는 거여서 이대로 하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교과서 내용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교과서 31쪽, 32쪽에 보시게 되면은 사랑 무듬, 배려 무듬이 조사한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자, 1978년 월드컵 개최국 아르헨티나 해서 예전에 월드컵을 개최했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반대편 위도도 지금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는 북위를 쓰는데 여기는 남위, 우리는 동경을 쓰는데 여기는 서경을 쓰는 거 보니까 완전한 지구 반대쪽인 것 같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확하게 반대로 가면 브라질 앞바다 이쪽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그 아르헨티나 주변에 있는 뭐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월드컵이 개최된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주요 관광지, 유명한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또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네요. 느낀 점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본을 이용하니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아르헨티나의 주변 나라까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니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도시를 직접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일주 한번 볼까요? 세계 지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다. 이 계획을 세계 일주를 도는 계획을 짜봤네요. 8개 도시를 지나서 다시 서울로 오는 코스네요. 자, 가면서 이제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도 그 디지털 영상지도 구글 맵을 활용해서 참고 사진도 이렇게 넣어뒀네요. 네. 이렇게 통과해서 주요 관광지를 지나서 LA도 지나서 서울로 돌아오는 세계 일주 코스를 이 친구는 봤네요. 지구본에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 길을 먼저 짚어보고 가고 싶은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하니 세계 일주 경로를 결정하기 쉬웠다. 세계 지도에 방문할 도시를 표시하고 손으로 이어보니 세계 일주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서 각 나라의 주요 관광지와
가는 방법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조사하거나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A4 용지에다 정리할 친구들은 가운데다 나라 이름 적고 주변에다가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종이가 따로 없다 하는 친구는 35쪽에 보시면은 그 내곡의 놀이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이름 앞쪽에 적고 그 나라에 대해서 찾은 내용 4가지, 밑에 한 줄까지 해서 5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지금부터 정리를 하시냐? 자, 구글 지도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싶은 나라 한 군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익히 알려진 나라보다는 조금 모르는 나라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새로 배울 수 있으니까 좋겠죠. 내가 뭐 자주 가보고 많이 아는 나라보다는 조금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르는 나라, 아니면은 평소에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참에 한번 찾아보고 싶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나라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얼마 전에 죽은 그 블랙팬서, 그 나라가 한 요 어디쯤에 있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골라보겠다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유럽에 유명한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정해서 알아보겠다 또 괜찮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캐나다랑 미국은 잘 알지만 뭐 캐나다, 멕시코는 좀 잘 모르겠다, 나는 미국도 잘 몰라 하는 친구들은 이 나라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아메리카, 여기는 좀 마음으로 좀 멀죠,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 반대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어떻게 찾으시냐? 여러분들이 나무 위키도 좋고요. 구글도 좋고 뭐 위키백과도 좋습니다. 나무 위키가 그 자료 중에서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재미난 내용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사이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나라를 여기 오른쪽 위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나왔던 아르헨티나를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문서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은 자, 개요. 남아메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공화국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네. 남아메리카에 있네.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네. 이런 걸 이제 한 줄 적어줄 수 있겠죠?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에 있어. 그리고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보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여기다가 5가지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나라를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지금 아르헨티나 일단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뭐 유명 가수 노래에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나라 이름이 은이라네요. 쉽게 얘기하면 은나라인 거래요.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라틴어로 했을 때 아르헨 하면은 이제 은 이런 뜻이어서 은이 나는 나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여기다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국기 같은 경우에는 국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네요.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5월의 태양, 이게 5월의 태양이고 아마 하늘과 땅이 파란색이랑 흰색으로 섞여 있나 봐요. 그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면서 이렇게 막 정치, 이건 막 너무 어려워, 패론주의 정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요. 이런 거 다 안 읽어도 되니까 읽으면서 내가 좀 이런 내용은 친구들한테 좀 알려줄만 할 것 같다 하는 내용들 5가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면적은 세계 8위 뭐 이런 거. 파타고니아, 이거 옷 상표인 줄 알았더니 아르헨티나의 지역 이름이었네요. 새로 알게 되는 사실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아르헨티나도 좋고 선생님은 뉴질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각자 이렇게 나라를 한 개 정해서 5가지 사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뉴질랜드. 섬나라네요. 일본처럼 생긴 섬나라. 그리고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에 있고 인구는 500만에 수도는 웰링턴.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개 항목이 적혀지겠죠. 그쵸? 이렇게 5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나무 위키 이거 뒤지는 거 너무 싫고 별로예요. 그러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핸드폰 사용을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혹은 여러분들 집에 IPTV가 있으면은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거는 돈을 내야 되고요. 이제 그 전 거, 예전 거는 다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1시간 조금 안 되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 30분이 조금 안 됩니다. 요거 그냥 빨리 넘기면서 보시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채널이 나오는데요. 이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해주고 싶은 나라를 채널 내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쭉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주요 사실 5가지를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여기 보면은 되게 재미난 내용도 많거든요. 칠레, 이스터섬, 모아이 섬, 모아이 석상의 비밀을 찾아서 가기도 했고요. 네, 백종원 선생님이 밥 먹으러 간 것도 있네요. 그리고 사이판, 그리고 타이티,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떠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검색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새로 알게 된 그 나라에 대한 사실 5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니까 잘 아는 나라를 하는 것보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나라를 검색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이게 숙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부분, 그 서루라고 하는 친구의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개봉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1단원, 1소단원을 정리한 다음에 이 뒤에 2단원, 전 세계의 기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과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나무위키 들어가셔가지고 나라 이름 오른쪽 위에서 검색해서 내용 쭉 읽어보면서 내가 새로 알게 된 사실. 아르헨티나에서는 소 한 마리가 50만 원도 안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와, 소고기 되게 싸겠다. 소고기가 300g 3,000원도 안 된대요. 와, 되게 싸겠다. 이런 내용들, 새로 알게 된 내용들 여기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5개. 자, 나무위키, 나는 이렇게 찾아보고 글 읽는 거 너무 싫다 하는 친구들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거는 텔레비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유튜브나 IPTV 이용해서 한 나라 정해서 보시고 보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 5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다 하셔도 되고 A4 용지에 예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A4 용지에 예쁘게 정리한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사회 관련된 내용 기록할 때 이 친구는 이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메모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활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